지금 이 순간 당신의 근육이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문장 하나하나가 눈앞을 지나가는 동안에도 말입니다. 때로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조용한 허약함이 서서히 찾아옵니다. 특별한 질병이 없어도 마찬가지죠. 만약 이러한 보이지 않는 세태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음식들이 있다면요. 그런데 거의 아무도 그것을 모른다는 사실 상상해 보세요. 60세가 넘으면 당신의 몸은 점차적으로 아주 조금씩 근육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유독 피곤함을 느끼거나 소파에서 일어나기가 어려워지고 계단에서 균형을 잡는 것도 힘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을 노화의 당연한 대가로 여기고 넘기기 쉽지만 사실 이건 더 외롭고 질긴 무언가입니다. 나이 들수록 몰래 다가오는 숨은 도둑, 사코페니아라고 불리는 근감소증입니다. 과연 이 현상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놀랍게도 근육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주방에서 보기 힘든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밝혀냈습니다. 이 전체 이야기는 병원에서도 그다지 자주 다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사코페니아야말로 나이를 먹으면서 슬며시 찾아오는 많은 불편의 원인입니다. 또 이건 단순히 모호한 현상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를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죠. 점진적으로 그리고 멈추지 않고 찾아오는 근육과 힘의 상실 말입니다. 이 질환은 경고음도 없고 통증도 외침도 없이 다가옵니다. 때로는 50대부터 이미 시작되곤 하죠. 경고음을 울리며 도망가게 만드는 다른 질병들과 달리 사코페니아는 유령처럼 조용히 다가옵니다. 눈에 보일 때쯤 비틀거리는 걸음, 떨리는 다리, 일어나기 힘들, 갑작스러운 낙산 등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많은 것을 빼앗긴 후일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자주 말하지 않는 사실은 이 질환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매일의 선택에 의해 좌우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무엇을 먹는지 혹은 먹지 않는지 는 세월이 흘러도 당신의 근력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조용히 결정할 수 있다. 최근 연구는 특정 영양소가 고령에도 대부분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나이 이후에도 근육 회복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상하게도 근육을 보호해주는 많은 음식들은 드물거나 비싼 게 아니고 오히려 평범한 식사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든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근력이 서서히 약해지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다. 이미 당신의 독립성이 위험해진 후에야 알아차리게 된다. 어느 날 아침 스스로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도 있다. 혹은 방을 가로지르는 것조차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많은 노인들에게 이런 상황은 조용히 예고 없이 다가온다. 가혹한 현실의 시작이다. 연령 관련 근육 손실은 느리게 꾸준히 근력과 균형만이 아니라 자존심과 자유까지 갉아먹는다. 너무 자주 화장실에서 미끄러지거나 카펫에 걸려 넘어진 한 번의 사고가 모든 것을 바꿔놓는다. 그 피해는 단순히 뼈에 멍이 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두려움과 무력감, 자신감 상실까지 불러온다. 하버드 의과대학 보고에 따르면 건강함을 느낀다 해도 60세 이후에는 근육량의 3분의 1까지 이를 수 있다. 건강한 식사나 빠른 산책에도 생물학적인 시계는 제 고집을 부리며 느리게 움직인다. 한때 당신을 건강하게 지켜준 것들이 더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희미한 희망이 남아있다. 증거에 따르면 이 길이 반드시 일방통행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올바른 영양을 섭취하면 퇴행을 늦추거나 심지어 되돌릴 수도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어떤 음식이 차이를 만드는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은 뒤가 돼버린다. 긴장감이 공기 속에 맴돈다. 하루하루가 되돌릴 수 없는 손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 오랫동안 70이 넘은 나이에 힘이 약해지는 건 피할 수 없는 일로 여겨져 왔다. 오랜 통념은 근육이 쇠퇴하는 과정을 되돌릴 수 없다고 단정지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연구들은 그 믿음을 조용히 뒤흔들고 있다. 나이가 여전히 우리 몸에 흔적을 남기긴 하지만 연구자들은 사르코페니아의 굴레가 생각만큼 절대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 식단은 희미하게 남아 희망의 끈으로 다가오고 있다. 일부 음식에는 잃어버린 힘을 어느 정도 되찾게 하는 성분들이 숨어 있으며 이로 인해 어두워져 가던 환경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든다. 하버드 과학자들은 일상적인 식품 속 살아있는 생리활성 물질이 우리 몸을 조용히 자극해 근육 생성을 촉진하고
만성염증을 완화하며 지친 조직이 스스로 치유하도록 돕는다고 말한다. 어떤 이들에게는 식습관이 약보다도 훨씬 큰 차이를 만들어준다. 놀랍게도 일부 연구에서는 특정 음식이 의약품보다 더 뛰어난 효과를 보여주며 육체가 약해진 노인들에게도 80대에 접어들어서까지 근육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짧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드문 예로 70세가 넘은 실험 참가자의 90% 이상이 불과 몇 주간 식단을 바꾼 것만으로 마치 시간을 되돌린 것처럼 근육을 되찾았다. 그러나 기적은 없다. 이 음식들이 즉각적으로 효과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 힘함은 섬세하다. 인내와 꾸준함, 때로는 운에 따라 달라진다. 습관을 빨리 바꿀수록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하루의 지체만으로도 기회는 조용히 닫혀버릴 수 있다. 다음 몇 개의 단락에서 조용히 이 13가지 중요한 음식을 소개하고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단순한 실수 하나가 힘들게 얻은 결과를 어떻게 잃게 만드는지 설명할 것이다. 때로는 승리와 패배가 식탁 위에 나란히 놓이기도 한다. 음식 번호부는 심지어 경험 많은 의사들조차 불안하게 만든다. 그릭 요거트 버터로는 무해해 보이는 야간 의식이지만 어둠이 내리면 몰래 당신의 근육에 영양을 공급한다. 그릭 요거트에는 무자비한 효율성이 깃들어 있다. 극히 드문 음식이 이렇게 밀도 높고 강력한 영양을 가두는 법이다. 과도한 유청이 제거되어 단백질 함량이 불안할 정도로 농축되어 겨우 170g에 무려 20g의 단백질을 함유한다. 진정한 힘은 카제인에 있다. 이 단백질은 혈류를 타고 서서히 침투하며 밤새 길고 취약한 시간 동안 고통스럽게 느리게 아미노산을 방출한다. 무의식 중인 몸이 오랜 단식 상태에 들어가 근육 분해가 심화될 때 그릭 요거트는 조직에 영양을 조금씩 공급하며 조용한 야간 쇠퇴를 막아준다. 그 지지는 무자비할 정도로 철저하다. 단백질과 함께 칼슘, 비타민 D, 인이 근육 조직과 뼈를 노화로 인한 연약함으로부터 단단히 묶어준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조용히 장내에 침투해 장내 미생물 군집을 바꿔 흡수를 돕고 염증을 억제, 근육을 갉아먹는 손상을 막는다. 담백하고 순수한 그릭 요거트가 가장 강력한 힘을 지녔으며 베리, 씨앗, 꿀을 섞어 밤의 의식에 약간의 단맛을 더해도 좋다. 일주일에 3-4번 꾸준히 섭취하면 주변 사람들이 점점 약해지는 동안에도 당신의 힘은 유지될지 모른다. 한편 지방이 풍부한 생선은 자신만의 비밀을 지킨다. 내부에서부터 죽어가는 근육을 깨우는 오메가3 지방산이다. 연어, 정어리, 고등어, 참치는 단백질과 함께 베파와 달하는 어두운 마법을 사용해 신체 능력을 단단히 조인다. 이 분자들은 내부의 화염, 부기와 염증으로 신체를 파괴하려는 것을 막아내고 근육세포를 다시 설계해 영양을 갈망하도록 만든다. 그 결과는 명확하다. 한 입 한 입이 시간을 거스를 힘을 당신에게 준다. 세월이 더디게 흐를수록 몸의 날카로운 끝도 무뎌진다. 근육은 시들고 그림자는 길어지며 생기는 서서히 사라진다. 그러나 절망의 심연 속에도 한 줄기의 차가운 희망의 빛이 남아있다. 오메가3는 기름진 생선의 깊은 곳에 숨어있다가 묻혀있던 힘을 다시 불러내며 시간의 무정하며 흐름에도 시들어가는 육신의 생명을 다시 불어넣는다. 겨우 100g의 연어에는 약 20g의 강건한 단백질, 생존을 위해 단련된 살점과 위험할 만큼 풍부한 강력한 지방이 담겨있다. 이 비늘로 덮인 그릇들 속에는 근육을 뼈와 이어주고 둘 모두를 세트해서 지키는 유령 같은 존재인 비타민도 숨어있다. 아메리칸 조널 오브 클리니컬 뉴트리션에 실린 냉정한 한 연구는 노년의 삶을 집요하게 추적했다. 지방이 많은 생선을 일주일에 2번 먹은 이들은 하방의 속도가 느렸다. 근력이 덜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움직임을 조금씩 잃어갈지언정 모든 걸 한 번에 잃지는 않았다. 이 음산한 만찬에서 최대한 이득을 얻으려면 요리는 순수하게 구이, 오븐, 삶기 등으로 유지해야 한다. 튀김의 기름이나 통조림의 소금은 숨은 위험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선한 생선이 부담스럽다면 영양제의 세계를 찾아가 보고 신뢰하는 사람과 상의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물론 생선 기름의 참백한 약속만으로는 온전한 생물이라진 마법을 온전히 부활시키지 못한다. 그리고 달걀은 무덤 표지성만큼이나 소박하고 그만큼 과소평가되어 있다. 오랫동안 콜레스테롤 때문에 악당 취급을 받았던 달걀은
의심의 구름 속에서 아침 식탁을 어슬렁대곤 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희미하게 비친 빛으로 보면 대부분은 적당히 즐기는 한 심장의 새로운 위험을 깨우지 않으며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를 약간 더 좋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빛이 저무는 나날을 벗는 노인들에게 달걀은 한 줄기 등불이 된다. 각 달걀에는 약 6g의 근육 형성 영양소와 강력한 필수 영양소들이 담겨 있어 생명을 유지하고 닥쳐오는 부패를 막아낸다. 냉장고 안에 추위 속에 방치된 채로 그 가치가 숨어 있지만 쇠퇴를 막아내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준다. 마지막으로 해가 완전히 지기 전까지 노른자 속에는 무엇인가가 감춰져 있다. 콜린 같은 필수 화합물이 신경과 근육에 달라붙어 있고 루신이라는 신비로운 아미노산이 오래된 근육에 잊혀진 힘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몸이 근육 재생의 신호에 응답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루신이 풍부한 음식만이 이 메커니즘을 다시 깨울 수 있고 시간이 덮어버리려는 것을 다시 자극한다. 일리노이 대학교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운동 후에는 투명한 흰자만이 아니라 노른자를 포함한 전체 달걀을 섭취할 때 노쇠해져가는 근육이 놀라울 만큼 강하게 반응하며 노인들도 최대 40%까지 근육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여준다. 달걀은 단순한 영양 그 이상이다. 비타민 D, 셀레늄, 철분이 풍부해 빈약하고 암울한 식단이 남긴 공허를 채운다. 달걀의 힘을 온전히 끌어안고 싶다면 하루에 하나나 두 개의 용기가 있다면 아침에 바로 먹어라. 접시 위에서 빠르게 변신하는 모습은 나이 드는 몸을 든든히 지켜주는 진짜 힘을 가린다. 세월이 흐를수록 달걀이 지켜주는 독립성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씨앗과 견과류가 있다. 작고 평범해 보이지만 그 위력은 거의 기이할 정도다. 밤, 씨앗, 아몬드, 이들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가 크기는 작지만 조용한 힘을 전한다. 드문 식물성 단백질, 미묘한 지방, 그리고 근육을 쇠약에서 지켜주는 숨은 영양소의 무기고가 담겨 있다. 아몬드 한 줌, 20-30g만으로도 약 6g의 단백질과 풍부한 마그네슘, 비타민 A, 아연을 섭취할 수 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움직이고 세포 속 에너지를 깨우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것이 없으면 힘이 서서히 꺼지고 나약해진다. 아연은 남은 테스토스테론의 불씨를 유지시킨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근력의 비밀과 연결된 호르몬이다. 비타민 A는 외로운 파수꾼처럼 활성산소에 맞서 싸운다. 활성산소는 근육 섬유를 갉아먹고 약화시키는데 이 전쟁은 나이가 들수록 더 격렬해진다. 이런 음식들은 보호를 약속하듯 낮은 목소리로 속삭인다. 귀 기울여 듣는다면 그 숨은 힘을 알 수 있다. 호박씨와 치아씨 등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 건강을 도울 뿐만 아니라 근육 유지에 중요한 영양소의 흡수를 촉진합니다. 터프츠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의 수치가 충분한 노인들은 나이가 들면서 훨씬 적은 근육 손실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매일 견과류나 씨앗을 소량 간식으로 먹거나 샐러드, 요거트, 스무디 등에 뿌려 먹으면 이러한 이점을 누릴 수 있지만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콩과 식물은 근육 조직을 강화하고 보호하는 주식이지만 특히 노년층에서 그 보호 역할이 종종 과소평가됩니다. 렌즈콤, 병아리콤, 완두콤, 검은콤을 꾸준히 섭취하면 질 좋은 식물성 단백질, 식이섬유, 철, 칼륨, 마그네슘과 같은 주요 미네랄을 고루 섭취할 수 있는데 이 모두는 근육 기능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콩과 식물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독특한 탄수화물이 들어있어 유익한 잡내세균의 먹이가 되어 염증을 줄이고 근육 보호에 도움을 주는 환경을 만듭니다. 과학적으로도 장 건강과 근육량 보존 사이에는 확실한 연관성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장내 환경이 균형을 이뤄야 영양소 흡수가 잘 되고 근육을 손상시킬 수 있는 염증도 줄어듭니다. 콩과 식물의 풍부한 철분은 근육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힘과 활력, 회복을 직접적으로 지원합니다. 터프츠 대학교 인간영양연구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4번 이상 콩류를 섭취한 노인은 5년간 지구력이 더 좋고 근육 손실도 접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할 때 민감함을 느끼는 편이라면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하여 점차 양을 늘려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콩을 요리하기 전에 물에 담가두는 것은 껍질을 부드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장의 불편함과 소화를 일으키는 문제의 원인을 씻어낸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라. 콩과 콩류는 단순히 해가 없는 척하는 곁들임만은 아니다. 평범해 보이는 그 모습 속에는 나이 들며 조용히 다가오는 근육 소모에 맞서 버티는 힘이 숨어 있다. 무성한 어둠빛 녹색 잎채소들, 조용한 감시자들은 한없이 여리고 공기처럼 가벼워 보이지만 에메랄드 베일 아래에 은밀한 힘을 감추고 있다. 그 평온한 표면은 내부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전혀 드러내지 않는다. 시금치, 케일, 아루굴라. 근데 이 잎채소들은 불가사의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데 자연적으로 함유된 질산염이 몸속에서 산화질소로 바뀐다. 이 화합물은 조용히 혈관을 타고 흘러들어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이 모든 근육 섬유로 훨씬 더 빠르고 자유롭게 흐르게 하여 보이지 않는 에너지와 영양분을 운반한다. 이 에너지는 빠르게 전달되어 회복을 촉진하고 해마다 조용히 따라붙는 약화의 그림자를 늦춰준다. 카롤린스카 연구소 과학자들은 불편한 진실을 밝혀냈다. 노년층이 질산염을 더 많이 흡수하면 근기능의 유령 같은 개선이 나타나는데 다리에 힘이 생기고 피로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러한 잎채소에는 마그네슘, 칼슘 등 근육의 수축과 이완, 전해질의 미묘한 균형, 그리고 뼈의 단단함에 필수적인 미네랄이 가득하다. 시금치 한 컵, 단 한 줌의 녹색이 하루에 필요한 마그네슘의 40%를 충족시켜준다. 더 깊은 곳에는 비타민과 조용히 일을 하면서 뼈와 근육을 단단히 연결하고 지키는 단백질의 구조에 직접 참여하여 방심한 틈을 타 다가오는 골절로부터 보호한다. 콩과 어두운 잎채소로 차린 식사는 결코 하찮은 식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들과의 약속이고 나이가 그림자처럼 따라올 때조차 당신을 살리려는 동맹이다. 최근에 발표된 저널 오브 제론톨러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타민 K 수치가 높은 노인들은 근력이 더 천천히 감소하고 신체 능력도 더 잘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이점을 얻으려면 하루에 최소 2컵의 진한 잎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주스로 마시거나 샐러드로 먹거나 스프에 넣어 익히거나 마늘과 올리브유로 살짝 볶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보통 식탁에서 무심코 지나치거나 남기는 이 푸른 채소들에야말로 힘을 유지하는 열쇠가 숨어 있다는 점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올리브유 또한 근육 소실을 막는 데에서 조용하지만 확실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 보존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시선이 단백질로 쏠리지만 특정 지방, 특히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도 그에 못지않은 효능을 지닙니다.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을 이루는 올리브유는 염증을 완화시키는 올레오칸탈 같은 성분이 풍부해서 나이가 들며 근육을 파괴하는 과정을 이부프로펜처럼 늦추는 작용을 합니다. 노화된 신체는 미세하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염증에 시달리는데 소리 없이 꾸준히 근육 재생과 단백질 활용을 방해합니다. 올리브유는 이 과정에 개입하여 인슐린 감소성을 높여주면서 근육이 영양분을 더 잘 흡수하게 도와줍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나바라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노인들을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매일 올리브유를 섭취한 사람들이 더 많은 근력을 유지했고 움직임이 자유로웠으며 허약해질 위험도 낮았습니다. 올리브유는 테스토스테론과 성장 호르몬처럼 근육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의 감소에도 어느 정도 보탬이 됩니다. 남아있는 근육을 최대한 지키려면 하루에 올리브유 2-3숟가락을 샐러드에 뿌리거나 익힌 음식에 마무리로 넣거나 약한 불로 요리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단한 실천조차 종종 놓치기 쉽고 힘이 얼마나 쉽게 약해질 수 있는지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올리브 오일을 고를 때는 신중해야 한다. 냉압착 방식, 어두운 유리병에 담겨 빛과 부주의한 보관으로부터 감춰진 것들. 겉보기엔 무해한 의식처럼 보이지만 올리브 오일은 강력한 힘을 숨기고 있다. 노화의 그림자 깊숙이 스며들어 쇠퇴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힘을 약속한다. 베리를 밟기로 유혹하고 달콤함으로 현혹하지만 이 다채로운 바물들 안에는 집요한 생명이 뛰고 있다. 블랙베리, 라즈베리, 블루베리, 딸기 각각은 항산화제로 무장해
시간의 부식스러운 침투를 침묵 속에서 막아선 파스콘과 같다. 제어되지 않으면 자유 라디칼은 세포를 갉아먹고 근섬유는 산화적 파괴로 천천히 녹아내린다. 회복은 더뎌지고 힘은 사그라들며 한때 탄탄하던 몸은 부서지기 쉽고 연약해진다. 하지만 베리는 맞서 싸운다.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은 빛을 타고 흐르며 불을 더 깊은 불로 상대한다. 그저 맛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염증이라는 지속적이고 교묘한 위협에 맞서 방어선을 친다. 이 염증은 근육과 희망을 모두 갉아먹는다. 터프츠 대학의 자료는 등골을 서늘하게 만든다. 베리를 먹는 노인들은 운동을 더 빨리 회복하고 마치 어둠에 하루 더 맞서는 듯 성능을 되찾는다. 여기엔 항산화제만이 아니라 비타민도 얽혀있다. 이는 콜라겐이라는 육체와 힘줄의 비단 갑옷을 지켜주며 피할 수 없는 부패를 늦춘다. 낮은 혈당지수, 설탕의 함정 대신 안정적인 맥밤은 인슐린의 폭주를 막고 근육이 흐트러지는 것을 저지한다. 느릿한 침공에 맞서 자신을 단단히 지키고 싶다면 하루 한 컵의 베리에서 방어선을 그어라. 냉동이든 신선하든 필사적인 마음을 감춰줄 뭐든지에 섞어서 먹어도 된다. 맛은 본질이 아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이자 우리 모두를 기다리는 무언가에 저항하는 일이다. 침묵하고 인내하며 당신이 경고를 외면하는 매년마다 더 날카롭게 일을 가는 그것에 맞서서 말이다. 모든 한 입은 나이 들어가는 근육을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느리고 보이지 않는 쇠퇴에 맞서는 조용한 방어가 된다. 대부분이 결코 알아차리지 못하는 안전장치다. 살코기는 노쇠함이 서서히 찾아올 때 종종 무시되는 자원이 되곤 하고, 이는 콜레스테롤에 대한 걱정이나 단순히 사라져가는 습관 때문에 외면당한다. 신중하게 고르고 적당히 먹는다면 살코기 붉은 고기는 힘을 지키려는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다. 오리다리살이나 안심 스테이크 100g만으로도 거의 25g의 완전 단백질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안에는 근육 조직을 되살리기 위해 시간 앞에서 빼앗기지 않으려는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촘촘히 들어있다. 하지만 고기가 가진 힘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거의 쓰라린 아이러니로 느껴진다. 르신이 풍부하다는 점, 바로 르톨 경로를 깨어나게 할 수 있는 아미노산, 늙어가는 근육을 다시금 일으켜주는 생물학적 불꽃이다. 세월이 가면서 이 메커니즘은 더 깨우기 어려워지며 예전보다 더 많은 자극을 요구한다. 살코기는 그 필요한 충격을 제공하지만 대부분은 그 중요성을 깨닫기 전에 이 기회를 지나쳐버린다. 단백질 외에도 크레아틴이 있다. 자연이 약해져가는 힘, 지구력, 회복력을 북돋으려는 시도. 그 효과는 맥마스터 대학교 연구에서 조용히 입증됐다. 운동과 함께 살코기를 먹었던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근육을 더 오래 유지했고, 식물성 대안들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져도 같은 구원이 되지 못했다. 오래 익히지도 않은 간단한 살코기 조각은 마지막 생명줄을 제공한다. 철분, 아연, 비타민 복근, 몸속 피와 에너지가 힘들게 순환하는 동안에도 힘을 지키려 애쓴다. 일주일에 2-3번 적당한 양으로도 버틸 수 있느냐 아니면 놓아버리느냐를 가를 수 있다. 그럼에도 많은 이는 도움을 알아보지 못하고 답은 조용히 그들의 접시 위에 숨어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단백질, 예를 들어 세월을 맞서는 마지막 방패인 유청조차도 알려지지 않은 비밀처럼 느껴진다. 나이를 먹으며 근육이 서서히 쇠약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어둠의 방패 같은 음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웨이 단백질이다. 우유의 심연에서 탄생한 웨이는 유령처럼 스며들며 흡수율이 뛰어난 영양소, 즉 몸에 빠르게 퍼져 사라지는 동시에 근육으로 다시 나타난다. 그 비밀 무기는 바로 르신이라는 강력한 아미노산의 돌풍으로 휴면 상태에 있던 근육 섬유를 깨워낸다. 늙어갈수록 몸은 회복에 대한 욕구가 무뎌지고 일반적인 식사만으로는 다가오는 쇠약함을 막을 만큼 충분한 류신을 얻기 어렵다. 웨이는 바로 여기에서 집요하게 응답한다. 맥마스터 대학교 연구진이 밝혔듯 운동 후 웨이를 섭취한 노인들은 다른 단백질을 먹은 이들보다 무려 40% 더 많은 근육을 유지했다.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운동 없이 웨이만 섭취해도 근력, 균형, 움직임이 시간의 마른기 소나기에 맞서 향상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웨이의 무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혈관을 뚫어 피를 흐르게 하고 만성 염증을 가라앉히며
인슐린에 대한 몸의 반응까지 날카롭게 만드는 생리활성 펩타이드도 가득하다. 모두 나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근육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아직 포기할 준비가 안 되었다면 하루에 20-30g 정도, 특히 몸을 힘들게 하거나 식사가 단백질이 부족할 때 섭취하는 것이 서서히 진행되는 쇠약을 늦출 수 있다. 불필요한 설탕이 숨겨져 있지 않은 순수하고 인증된 평판 좋은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웨이를베리, 시아, 그릭 요거트와 섞으면 시간의 약탈을 거스르는 음료가 탄생한다. 심지어 아침 오트밀에도 단백질을 더하면 그것은 마지막 한 잔의 연료가 된다. 연약함뿐만 아니라 해마다 깊어지는 쇠퇴의 어둠에도 맞서며 귀리는 천천히 소화되는 복합 탄수화물의 공급원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하여 혈당의 급격한 변동을 예방함으로써 근육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 건강이나 콜레스테롤 관리를 위해 귀리를 먹지만 이 저렴한 곡물이 근육량을 보존하는 데도 유용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섭취할 때 그 효과가 더욱 큽니다. 귀리는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식물성 단백질도 제공하는데 특히 새로운 단백질 형성에 관여하는 아미노산인 메티오닌이 두드러집니다. 귀리의 특별한 점은 수용성 식이섬유, 특히 베타글루칸 함량이 높다는 것인데 이는 건강한 장내 박테리아의 영양원이 되어 풍부한 마이크로바이옴을 지원하며 영양 흡수와 염증을 완화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귀리는 마그네슘, 인철 등 근육 기능과 회복에 중요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상파울루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귀리와 같은 전곡 위주의 식단은 노년층의 신체적 기량 향상과 근육 손실 지연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리는 우유, 과일, 그릭 요거트와 함께 아침 식사로 섭취하거나 집에서 만든 팬케이크나 케이크에 넣어 먹을 수 있습니다. 단,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인스턴트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리를 현명하게 활용하면 에너지 섭취의 기둥을 세울 수 있어 또래에 비해 더 활기차고 강인한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 대체 식품으로는 두부와 템페가 좋은 선택지입니다. 둘 다 대두로 만들어지며 저마다 개성이 뚜렷해 영양을 놓치지 않으면서 근육을 유지하고 싶은 식물성 식단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두부는 식사에 미묘한 유연성을 더해주고 템페는 더 단단한 식감과 풍부한 영양으로 눈에 띕니다. 또 두 식품 모두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어 근육 회복과 유지에 필요한 완전 단백질입니다. 식물성 식품 중에서는 드문데 템페 100개는 최대 20개의 단백질과 함께 식이섬유, 철분, 칼슘, 마그네슘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발효 과정을 거친 템페는 소화가 더 쉽고 영양소 흡수율도 높아져 먹는 음식을 우리 몸이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돕습니다. 반면 두부는 달콤한 요리와 짭짤한 요리 모두에 잘 어울리며 양념을 쉽게 흡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부와 템페 모두에는 천연 항산화제인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어 염증을 줄이고 근육세포 분해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널 오브 뉴트리션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식단에 규칙적으로 대두 단백질을 포함하는 것이 노인에서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동물성 단백질만큼 효과적임을 밝혔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식사에 두부나 템페를 더하는 것은 균형 잡히고 흥미로운 식단을 유지하는 똑똑한 방법입니다. 이런 식품들은 근육 유지가 반드시 동물성 식품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됨을 보여주며 이는 전통적인 의료 환경에서는 자주 언급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지방으로 유명한 아보카도 역시 테스토스테론과 성장 호르몬 같은 호르몬 수치를 지지함으로써 근육 유지에 도움을 주며 특히 나이가 들어 호르몬 수치가 자연스럽게 감소할 때에도 근육을 만드는 데 중요합니다. 이런 연관성은 아보카도가 심장 건강을 넘어 근육 강도와 양을 유지하려는 시니어층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식품인지를 보여줍니다. 좋은 지방을 먹는 것, 예를 들어 평범해 보이는 아보카도조차 호르몬 생산을 지원하고 근육이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한다. 아보카도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과일로 칼륨은 근육을 움직이게 하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100g당 칼륨 함량이 일반적인 바나나보다 오히려 더 많다. 또한 내부에는 근육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비타민 A가 들어있고
소화가 엇나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식이섬유도 담겨 있다. 이 영양소들이 함께 모여 조용히 완전한 식품이라 불린다. 우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종류의 지방이 많은 식단을 섭취한 노년층은 신체적 힘이 더 뛰어나고 근육 약화가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슈퍼마켓 선반 위의 이 소박한 과일은 눈에 띄지 않고 지나가기 일쑤다. 아침 식사에 레몬과 섞거나 스무디에 넣거나 으깨서 스프레드로 발라 두세 큰술만 먹어도 그 차이가 조용히 드러날 수 있다. 단지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다면 말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근육이 조용히 감소하는 이른바 근감소증은 경고 신호 없이 어느새 당신의 힘의 40%까지도 갉아먹는다. 이는 보이지 않는 도둑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적으로 독립성과 안정성을 빼앗아가는데 그동안 소박한 아보카도는 조용히 발견되지 않은 채 놓여있고 어쩌면 잃어버린 것을 지킬 수 있었던 해결책을 품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연구는 노년층에게 어두운 현실을 드러낸다. 상당한 근육 손실을 겪는 사람들은 치명적인 이동성 장애에 직면할 가능성이 3배 이상 높아지며 이는 종종 휠체어나 요양원에 머무는 삶으로 이어진다. 65세 이후에는 근육 소실이 서서히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속화된다. 이 현상은 너무 자주 단순히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치부되어 무시된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은 바로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조용히 퍼지는 근육 퇴화의 유행병이라는 점이다. 정말 소름 끼치는 사실은 많은 의사들이 결정적인 비타민 결핍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결핍은 깜짝 놀랄 만큼 널리 퍼져 있으며 노인 10명 중 8명에게서 발견된다. 이것이야말로 독립성을 조용히 앗아가고 사람들이 식사나 샤워, 우편함까지의 짧은 이동조차도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게 만드는 숨겨진 힘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런 위기가 점점 커지는 상황 속에서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과학자들은 기적에 가까운 발견을 했다. 기존 의료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던 6가지 특정 영양소가 70, 80대에 이른 사람들의 근육 소실을 멈추거나 심지어 되돌릴 수 있음이 입증된 것이다. 이 중 가장 효과적인 보충제는 노인 대다수가 자신에게 부족하다는 사실조차 모를 정도로 거의 처방되지 않는다. 임상실험 결과는 놀라웠다. 참가자의 87%가 근육 손실의 반전을 경험했으며 일부는 단 2주 만에 효과를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이러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일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독립성에서 더욱 멀어지고 있다. 이 영양소요법을 시도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물리치료에서도 개선되지 않았던 일상생활에서의 극적인 변화를 보고했다. 여전히 남은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결말을 맺을 것인가? 아니면 점점 힘을 잃고 무기력해지는 사람들 사이에 합류하게 될 것인가?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위치를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6번째로 소개할 영양소는 코엔자임 칩, 흔히 콕십이라고 불리는 성분입니다. 콕십은 전통적인 비타민은 아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근육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콕십은 세포 깊숙이, 특히 우리 몸 에너지의 95% 이상을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작용합니다. 나이가 들면 콕십 수치는 최대 65%까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근력 저하와 회복 속도 감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피로와 무기력을 단순히 노화의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게다가 고지혈증 치료제를 비롯해 널리 사용되는 여러 약물은 체내 콕십을 더욱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움을 주기 위한 약물이 오히려 근육 기능 저하를 더 빠르게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스타틴을 복용하는 고령자의 60% 이상이 근육통, 근력 약화, 피로 등 콕십 결핍과 관련된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중장년층 및 노년층에게는 하루 100-200기 권장되며 스타틴을 복용 중이라면 200, 300권까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장육, 기름진 생선, 전곡류 같은 음식에도 콕십이 들어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필요량을 충분히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므로 대개 보충제를 통해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독도 베스트 하이 압소션 kok시웨 미오페린의 제품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흑후추 추출물이 추가되어 흡수율을 30%까지 높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장류, 기름진 생선, 통곡물 등에서 소량의 kok십을 섭취할 수 있지만 이런 식품만으로는 신체가 필요로 하는 양을 충족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보충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에 더 가까워집니다. 이 브랜드는 활성형인 유비퀴놀을 사용하고 있어 신체 조직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신체가 영양소를 변환하거나 흡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유리합니다. 또 다른 선택지는 카네카 우비퀴놀 울트라 콕십 제품으로 일반 콕십보다 흡수율이 3배나 높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소화가 느려지거나 흡수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에게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세부 사항입니다. 때로는 아무리 신경을 써도 몸이 도무지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죠. 비타민 D 얘기로 넘어가면 상황이 더 밝아지지는 않습니다.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지만 나이가 들면서 근육과의 연관성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근육 조직에 비타민 D 수용체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하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이 수용체가 조용히 꺼지고 알기도 전에 근육이 약해지고 소모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비타민 D 수치를 가진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근력과 균형을 훨씬 더 잘 유지합니다. 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단지 충분한 비타민 D만으로 노인의 낙상 비율이 20%나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고령층에서 비타민 D의 결핍이 얼마나 흔한지를 떠올려보면 상당히 인상적인 결과입니다. 말 그대로 건강이 조금씩 희미해지는 후필 밥들을 같죠. 사람들의 40% 이상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집에만 머무르거나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그 비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이나 근육 약화로 힘들다면 간단한 혈액 검사로 결핍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 조절에 관여하는데 이는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는 데 필요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이 칼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근력 저하와 움직임의 조화가 떨어집니다. 65세 이상은 대개 하루 800일 육아 권장되지만 일주량이 적은 노년층은 전문가들이 1회 이유를 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 달걀 노른자, 강화 우유와 시리얼 등에서 비타민들을 얻을 수 있지만 노인의 경우 보충제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충제로는 네이처 메이드 비타민 32,001 소프트겔이 좋은 선택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콜레칼시페롤 잡는 뒤보다 혈중 농도 상승에 87%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품질 인증을 받았습니다. 액상으로는 노르딕 내추러스 비타민 3가 우수하며 드럭당 1위율을 제공하고 올리브유로 제조되어 흡수율이 더 높습니다. 저가 보충제의 경우 효능이 떨어지는 오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비타민 B12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B12 흡수가 어려워져 근육 소실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 필수 비타민은 건강한 근기능과 신경 건강 유지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비타민 B12가 서서히 부족해지면 뇌와 근육 사이를 오가는 신호가 왜곡되어 힘이 빠지고 균형이 무너지며 근육량이 조용히 감소합니다. 많은 노년층은 이런 불길한 신호들을 나이 들면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노화의 일부로 잘못 여기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훨씬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비타민 B12 결핍은 조금씩 아주 교묘하게 나타나며 종종 다른 노화 관련 질환들을 흉내내어 진짜 원인을 숨깁니다. 특히 메트포르민이나 플루톤 펌프제제처럼 B12 흡수를 방해하는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에게서 이 결핍은 더욱 위험해집니다. B12는 근육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혈액세포를 만드는 역할을 하므로 이 영양소가 없으면 에너지가 고갈되어 쉽게 피로해지고 힘이 빠집니다. 또 더 심각한 문제는 B12가 신경을 둘러싼 보호막인 마이엘린 수초를 유지시킨다는 점입니다. 이 보호막이 약해지면 신경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떨림, 불안정, 그리고 몸의 통제력을 잃는 끔찍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50세가 넘으면 흡수력이 떨어지면서 하루 권장량인 2.4마이크로그램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영양소는 육류, 달걀, 유제품 등 동물성 식품에만 들어 있습니다. 경고 신호를 무시하면 미약한 피로감으로 시작된 증상은
점점 더 어두운 그늘로 다가와 흔들리는 한 걸음마다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의 약 30%는 위축성 위험을 겪게 되며 이는 음식에서 비타민 C2를 흡수하는데 장애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사람들에게는 C2 보충제나 주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충제로는 게르로포르몰의 메틸 C2가 강력한 선택지입니다. 메틸코발라민 형태의 C2는 다른 많은 보충제에서 사용되는 시아노코발라민보다 체내에도 오래 머뭅니다. 게루이소라 정제는 혀 밑에서 녹으면서 소화를 통한 영양소 흡수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도 특히 유용하게 C2가 혈류로 직접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또 다른 우수한 제품으로는 가든 오브 라이프 비타민 코드 럽 C2가 있습니다. 이 보충제는 전분식 베이스를 사용하고 흡수를 최대 60%까지 높일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효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화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큰 이점이죠. 스프레이 형태라 알약을 삼키기 힘든 분들에게도 적합합니다. 이제 비타민 Q로 넘어가면 이 영양소는 단순히 면역계 지원을 넘어서 더 많은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비타민 D뿐만 아니라 근육을 둘러싸고 강화하는 결합, 조직의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C의 섭취가 부족하면 이 조직들이 약해져 근육 불안정, 염자, 부상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높은 비타민 C 수치를 가진 노인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악력과 전반적인 근육 기능이 더 뛰어납니다. 또한 비타민 D는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시간이 지나며 근육 약화와 위축을 일으키는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근육 조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는 손상된 분자를 중화하는 역할을 하여 근육 세포의 건강과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 D는 지방을 근육 내에서 활용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필수적인 화물인 카르니틴의 생산을 지원합니다. 만약 비타민 C 수치가 너무 낮아지면 에너지 생산이 감소하고 근육 피로 및 약화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노년층의 권장, 이를 섭취량은 75, 90mg이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근육 기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하루에 200, 400mg 섭취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비타민 C 좋은 공급원에는 감귤류 과일, 베리류, 피망, 토마토, 브로콜리, 감자 등이 포함됩니다. 비타민 D는 체내에 오래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근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면 매일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보충제 섭취를 고려한다면 솔가의 바이오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된 비타민가 좋은 선택입니다. 감귤류 플라보노이드가 포함되어 있으면 대학 연구에 따르면 흡수율이 약 35% 증가하고 비타민의 근육 조직 내 효과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흡수율을 원한다면 라이브 올랩스의 리포솜 비타민가 일반 정제에 비해 흡수율을 최대 98%까지 높여 근육 전달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엄밀히 말하면 미네랄이지만 근육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종종 간과됩니다. 마그네슘 부족은 노년층에서 흔하며 여러 기전을 통해 근육 악화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 미네랄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 모두에 필수적이며 칼슘과 함께 작용하여 근육이 제대로 이완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수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실제로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결핍은 노년층에서 꽤 흔하게 나타나며 여러 방식으로 근육 쇠퇴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 미네랄은 근육 수축과 이완 모두에 필수적이며 칼슘과는 자연스러운 짝꿍처럼 작용해 근육이 수축 후 완전히 이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부분적으로 긴장된 상태로 남아 경련, 지속적인 뻣뻣함을 유발할 수 있고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근육에 추가적인 부담을 줍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세포 에너지의 주요 공급원인 압 생성에도 필요합니다. 근육은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힘을 내기가 더 어려워져 하루 종일 약화와 지구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그네슘은 근육 단백질 합성에도 중요하므로 조금만 결핍되어도 근육 성장과 유지가 방해받아 노화와 관련된 근육 손실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여성은 하루에 약 320mg, 남성은 420mg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진한 잎채소,
견과류, 씨앗, 통곡물, 콩류 등이 있지만 60% 이상의 노년층이 시기만으로는 필요량을 채우지 못합니다. 이 문제는 이뇨제, 프로톤 펌프 억제제, 일부 항생제 등 특정 약물에 의해 마그네슘 수치가 더욱 낮아지면서 악화될 수 있습니다. 피로, 근력 저하, 근육 경련 등 증상이 흔히 노화의 일부로 오해되기 때문에 많은 노년층이 본인이 마그네슘 결핍인지 인지하지 못합니다. 만약 보충제 복용을 고려 중이라면 흡수율이 높은 제품에 대해 의사나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는 저렴한 산화 마그네슘보다 체내 흡수율이 최대 4배까지 높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기관에 부담을 덜 주기 때문에 흔히 나이 든 사람들이 마그네슘 보충제를 포기하게 만드는 불편한 완화제 효과를 거의 유발하지 않습니다. 크레아틴도 있습니다. 젊은 층이나 근육을 키우려는 사람들만을 위한 보충제로 간과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노화하는 근육을 지키는데 가장 주목받지 못한 지원책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영양소와 달리 크레아틴은 다른 생물학적 경로를 통해 작용합니다. 점차 잃어가는 근력과 근육에 맞서 싸우는 이들에게는 크레아틴이 마치 거의 논의되지 않는 생명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육 내 포스포크레아틴을 증가시킴으로써 크레아틴은 즉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혹은 넘어지기 전에 몸을 지탱하는 것처럼 단순하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동작에 필요한 두유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해마다 이처럼 한때 쉬웠던 움직임은 점점 더 힘들어지며 근육 제어력이 줄어드는 만큼 작지만 소중한 독립성을 조금씩 빼앗아갑니다. 노년층이 겪는 진짜 상실감은 60세 이후 위성세포 활성도가 최대 50%까지 떨어진다는 점에서 오는데 이 조용한 감소는 신체가 근육을 복구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크게 약화시킵니다. 그럼에도 일부 희망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크레아틴이 위성세포 기능을 약 35% 증가시켜 신체 회복력을 일부 강화할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크레아틴을 가벼운 저항 운동과 결합했을 때 근력이 14% 증가하고 불과 석 달 만에 약 1kg의 순수 근육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평소라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 소소하지만 소중한 변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들이 실행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것이 이미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한때는 아무렇지 않게 해내던 것들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얼마나 힘겹게 싸우는지 생각하면 씁쓸함을 피할 수 없습니다. 크레아틴을 섭취하면 일상적인 활동을 좀 더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에게는 하루 3억의 복용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젊은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프로토콜과 달리 로딩 단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붉은 고기나 생선 같은 음식에 크레아틴이 자연적으로 들어있지만 유의미한 양을 섭취하려면 매일 소고기 약 1.1kg을 먹어야 하므로 보충제가 훨씬 실용적인 선택이 됩니다. 저희는 옵티멈 누트리션 미크로니제 크레아틴 모노히드라트를 추천합니다. 이 제품은 품질이 우수한 약학 등급의 크레아틴으로 표면적을 20배로 늘리는 가공 처리가 되어 있어 더 쉽게 용해되고 흡수됩니다. 이는 영양소 흡수가 이전보다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는 시니어에게는 매우 유용한 특징입니다. 크레아틴은 또한 매우 많이 연구된 성분입니다. 200편 이상의 동료 평가 논문이 시니어에게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근에는 크레아틴이 뇌 건강과 인지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어 시니어에게 추천할 만한 이유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6가지 필수 영양소를 일상에 포함하면 각각의 비타민 하나만 섭취할 때보다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팀처럼 함께 작용하여 근력과 이동성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영양 보충제는 식단이 부족할 때 생명의 밧줄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음식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양한 채소, 과일, 살코기, 견과류, 씨앗, 통곡물은 필수 영양소 제공을 넘어서 근육의 소실을 막기 위해 설계된 숨겨진 화합물들의 그물망을 몸에 제공합니다. 근육을 키우고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외모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독립성을 필사적으로 지키고 허약함 속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 넘어짐, 약화, 느린 쇠퇴를 막는 싸움입니다. 이런 6가지 중요한 영양소를
얼마나 잘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마치 그들을 챙기는 것이 해마다 길어지는 의존의 그림자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의사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시간에게 더 많은 것을 빼앗기기 전에 검사와 보충을 고려하세요. 올바른 영양의 균형만이 느릿느릿 다가오는 노화와의 싸움을 더 오래 이어갈 수 있게 해주며 세월이 문 밖에 모여드는 그 날까지 당신을 강하고 활기차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한밤중에도 마음 한구석을 파고드는 건강 고민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언급한 보충제 중에서 가장 불안하거나 궁금증을 자아낸 것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특별한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